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 당뇨병의 완치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도 저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이십니다.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일단 보통 당뇨병 하면 완치가 안 되는 병이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거든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요. 사실은 우리 사회, 의사 사회에서 병을 완치가 된다 그러면은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완치가 되는 거를 완치가 안 된다 그러면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완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완치 안 된다고 그랬냐면은 실제로 완치가 안 되는 치료를 해왔으니까.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면은 먹약 먹고 이거 주로하고 작게 보고 하면은 우리 세포가 짜부러져요. 이렇게 없어져요. 그 췌장도 나빠져요.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되는 거죠. 그 상시 저도 젊은 의사할 적에 인식 펌프를 만들고 치료하기 시작하기 전에 보면은 야, 우리 의학이 이러면 되겠느냐? 아니, 먹냐고 점점 나빠지는데 환자를 더 나쁜 치료를 왜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환자 실제로 합병증은 눈물고 콧판 나빠지고 아주 도탄에 빠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참,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우린 과학적으로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용계가 인식펌프를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다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완치된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봐요. 어저께도 보니까 오늘이군요. 보니까 이 완치된 게 환자가 요새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왔어요. 한 4명 정도 왔어요. 기회 뜨고 왔는데 보면은 괜찮아요. 췌장기는 회복했어요. 안 떨어지다고 회복하고 기회도 뛰고 인공체도 뛰고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당화혈색소는 6.0 완전히 정상화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치된 환자를 보고 있는데 완치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치료 방법에 따라서 그 의사가 경험한 경험에 따라서 치료의 원칙에 따라서 치료 방식에 따라서 어떤 의사는 완치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의사는 완치가 된다고 얘기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다른 종류의 치료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 연구뿐만 아니라 제가 한 연구뿐만 아니라 인식펌프 치료하고 있는 다른 나라 미국 의사든가 외국의 의사들 연구를 봐도 완치된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 완치된 이유도 알려져 있고 췌장 회복한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고 문헌으로 다 발표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완치되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이 또 완치율에는 당뇨 병력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요? 당뇨병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치료가 안 되고 관리하는 병이다. 치료와 관리는 다른 종류의 얘기입니다. 관리는 치료 안 된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치료는 완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는 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학회 보고한 거 보면요. 처음으로 진단받은 당뇨병 환자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대개는 5개월 내에 인식펌프 5개월 내에 먹약도 안 먹고 그러니까 5개월 전에는 혈당이 높았는데 인식펌프 달고 나서 5개월 후에는 기회도 뛰고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된 거예요. 이 환자는 조금 오래 걸렸는데 2년 만에 기회 뛰고 났죠. 그래서 새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한 5개월 내에 낫는 일이 많아요.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가 1년 이내에 오게 되면은 대부분의 5개월 내에 기계 뛰고 낫는 일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장기간, 이때까지 오랫동안, 즉, 장기간인 건 뭐냐면, 보세요. 이게 한 4년 되죠? 요 정도 되면 한 8, 9년 되죠? 그죠? 겨울이니까. 이 정도 되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환자들은요, 인식펌프 다는 기간이 이게 한 5년 정도 돼요. 아까는 5개월이었죠. 5년 정도 되니까 기회를 띄고 나버렸어요. 이 환자는요, 30년 된 환자예요, 당뇨병에. 먹약 먹고. 그런데 인식펌프를 한 2년 달고 기회를 띄워버렸어요. 이 경우도 보십시오. 이 경우도 보면은 한 5년 되죠. 이거는 3년, 2년, 3년 될 거예요. 그죠? 요건 3년 정도 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먹약을 치료했는 환자들은 처음에 치료 환자보다도 연이 바뀌어요. 12배 바뀌어요. 그죠?
한 5년 내지 10년 되면은 기계 띄고 낫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20년 만에 기계 띄고 나온 환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당뇨병 병력이 길면 길수록 낫는율이 좀 떨어져요.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따가 당뇨 치료가 환자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췌장을 점점 망가뜨리는 치료를 했다는 게 확실하거든요. 증거. 그러니까 많이 약을 먹어서 오래다가 망가진 경우는 낫는 율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죠? 기본 초기 때 조금 망가져 금방 낫죠. 그래서 이 병력과 당 완치율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병력이 짧으면 짧을수록 거기에 대한 완치율도 더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얘기는 그거죠. 지금 이게 전 세계 당뇨병 학회에 제가 직접 보고했고 지금 논문으로서 국제 학술지에 퍼블리시돼 있어요. 실려 있어요.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보면은 어떻게 그 논문을 보면은 31명의 환자를 봤더니요. 보세요. 대개 3, 4개월 내에 기계 뛰고 나요. 빠른 기계 뛰는 거거든요. 기계 단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요거는 한 8개월 만에 기계 뛰고 났죠. 그런데 요런 거 보세요. 중간에 한번 달랐다가 다시 났어요. 여기 그 방송 듣는 사람이겠지만은 다 났다고 방심하고 술 먹고 아주 생활을 불규칙하게 하면은 다시 당뇨를 만들어줄 수 있죠. 다시 달면은 다시 좋아져. 이건 나보다 한 2개월 만에 다시 뛰게 되죠. 그래서 이 완치되는 패턴이 이렇게 보입니다. 2, 3개월 만에 낫게 되는 거죠. 보고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병력에 따른 얼마 동안 당뇨병 앓았냐로 나눴어요. 1년 이내 온 사람, 2년, 5년 동안 먹약 먹다 온 사람, 당뇨병 걸리고 나서 6년, 10년 된 사람, 당뇨병 걸리고 10년, 11년 된 사람, 16년이 된 사람 해봐가지고 1년 후에 완치율을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 몇 사람이 1년 동안에 치료했는데 되느냐 봤더니 이거는 1년이 된 사람은 63%가 완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약 한 50% 되죠. 48%. 여기는 한 30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그죠? 여기는 한 20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찍 오면 올수록 낫는 율이 같은 기간 동안에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아까 그 얘기처럼 기존의 치료로 췌장을 망가지기 전에 우리 몸을 정말 결정적으로 파괴시키기 전에 빨리 오면 올수록 췌장을 회복시켜서 완치되는 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전 세계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찍 오면 올수록 훨씬 더 완치율이 높아요. 아무 치료 안 하게 되는 율이 높다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요. 46개 유료 당뇨병학회 제가 직접 발표한 건데 인식본부 치료했더니요. 췌장의 형상 유지가 아니라 이 췌장 기능이에요. 인식받는 양이에요. 그것이 계속 증가해요. 계속 증가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것이 이제 6% 정도의 정상인데 올라가면 합병증 오거든요. 근데 6.74%였던 것이 당화혈색소가 1년부터는 6% 정도 유지하죠. 그죠? 그러니까 합병도 예방되고 이거 회복입니다.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새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벌거해서 전 세계 의사들이 인식본부 치료하고 우리가 세계 당뇨병학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인식본부학회가. 네, 초기에 치료하면 췌장의 본래 기능도 아주 많이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은 그냥 정상 혈당 수치만 유지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과정 속에서 몸속의 췌장 기능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하면서 중요한 점이 혈당 조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은 포장 적게 들으니까 혈당치는 떨어지게 보여요. 그러나 영양실조는 더 심해지는 거죠. 식욕. 그래서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치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몸무게, 영양 상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 치료 목표는 혈당이 정상화되면서 동시에 영양 상태가 정상화돼야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그래서 지금 여기 또 보면은 정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인식펌프 치는 것이 아니라 인식펌프는 동화장을 막 시키니까 이게 쭈그렸던 세포가 늘어나고 커지고 췌장이 나눠지고 그래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기능, 췌장의 기능 또 다른 세포들 기능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들도 아주 건강을 유지하고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약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최정우 씨.
진단 받았을 때 어떤 증세들이 있으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몰랐죠. 그 이제 피곤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알았었는데 그게 간 때문에 그런지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당 때문에 그런 얘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한 달에 뭐 약 사다 먹었지 뭘. 그것만 먹고 이제 음식도 가려 먹으니까 그리고 당 수치가 계속 안 좋아하니까 피로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었고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지만 꾸준히 먹는 약으로 치료를 했음에도 좀처럼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는데 그러니까 하다가 일을 못하고서 중도에 관둔 거죠. 운전을 못하고 괜히 잭시를 이제 하다가 그냥 못하겠어요. 이게. 위험해서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치료를 계속 하셨는데도 왜 안 좋았을까요? 치료가 아니 약 뺏기고 먹는 게 없으니까요. 약만 그냥 먹는 거니까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그게 음식도 그렇고 영 안 되겠더라고. 사람도 말라가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많이 먹는 편인데도 많이 먹으면 당이 올라가고. 이후 지난해부터 치료법을 바꿨다는 최종우 씨.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인슐린 펌프 치료였다는데 나는 그 당시에는 그 치료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약만 먹어도. 근데 치료가 안 되고 그냥 현상 유지부터 점점 나빠지잖아요, 지금. 그래갖고서가 바꾸게 된 거죠, 이게. 이건 펌프는 치료제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꾸게 됐죠, 이게. 어떤 점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몸 자체가 활발해지니까요, 우선. 먹는 거 잘 먹고 그러니까 힘도 나고, 이제. 많이 걷게도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건 바로 혈당 수치. 치료 시작 후 현재까지 꾸준히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초반에 비해 인슐린 주입량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 완치에 대한 희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있죠. 지금 뭐 1년 정도 되는데 당 수치가 쭉 떨어지고 그 추장 검사라는 게 엄청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추장도. 그러면 뭐 앞으로 1년 안에는 다 완치될 것 같이 듣더라고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이후 담배도 끊게 됐다는 최종우 씨. 건강을 위해 운동도 잊지 않는다는데 만성 피로 증세가 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 매일의 운동도 거뜬해졌다고. 뭐 한 시간씩, 2시간씩 해도 필요한 기색을 못 느끼니까 그냥 지켜왔어요. 불치병, 만성질환이라는 당뇨병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완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는 최정우 씨. 1년에 15단 이상 내려갔으니까 맨 7월 달이 내가 한 7월 중순이 한 달이 1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그렇게 저기 됐으니까 앞으로 1년이면 충분히 그냥 뻔뻔 뛸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 그냥 좋아했으니까 지금은 뭐 다 음식이고 뭐고 다 그냥 운동이고 다 잘하니까 1년 안에 충분히 완쾌될 거라고 나는 믿고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네, 잘 봤습니다. 이 환자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전엔 상처가 한 번 나면 그 상처가 아무는데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상처가 생기면은 2, 3주 걸리는 경우가 많죠. 정상에는 1, 2일, 하루 2, 3일 내에 끝나는데 7배 더 많이 걸리죠. 혈당이 높아지면은 세포 분열도 적어진다고요. 회복이 덜어지죠. 면역 체계도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균에 싸워서 힘들이 약해져요. 세포들의 힘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죠? 에너지 적게. 그래서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혈당 높을 때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수술하게 되면은 세포가 다시 그 세포를 아물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환자가 요새는 아주 잘 낫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합병증이죠. 그러면 그렇게 세포 분열이 잘 안 되고 잘 이렇게 안 되게 한다면은 다른 데도 다 망가져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이해하죠? 온몸의 전반적으로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파괴시키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이 여러 가지 많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또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인슐린 펌프 치료를 위해서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신 후에는 담배도 끊으셨대요. 이렇게 교육 이후에도 생활 습관까지 바뀌면서 삶이 확연히 달라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환자들 보고 있으면은 아주 절망된 상태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때까지 정말 건강하고 싶었는데 눈도 멀고 몸에 힘도 없어지고 다리도 쑤시고 아프고 또 옆에 사람 보면 혈액투석하다가 사망한 사람도 보이고 또 지도자인 의사한테 얘기하면 앞에 탈이 온다고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우울증에 빠져 있더라고. 우울증에 빠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버리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그래요. 보면 그런데 딱 와서 입원해서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지는 거 보이거든요. 건강이자 자기도 책임보니까 이제 건강에 삶에 욕심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당뇨센터 한번 왔다 가면은요 착한 사람이 다 돼버려요. 이때까지 절망해서 말했다 그죠? 이제 정말 잘했다.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먹고 말이죠. 어느 날 봤더니 어느 분은 저 노모가 날 찾아왔어. 그러더니 아우 선생님 내 아들이 정말로 그냥 막 막무가내고 막 그렇게 당뇨병인데 어떻게 된 게 선생님 한번 만나더니 우리 당뇨센터 왔다 가더니 완전 생활자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한테 효도도 잘하죠. 건강하게 살죠.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이 환자도 그래요. 담배를 피웠던 이유는 자기 희망이 없으니까 나쁘다는 알면서 피웠던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건강하기 위해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진 걸 눈으로 보고 자기 체험을 하니까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럼 생활의 변동이 와요. 물론 이제 당뇨병에 대한 교육도 잘 시켜주니까 그러겠지만 자기가 자신 있어서 그러겠지만요. 네. 네,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치료 방법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당뇨병은 어떤 병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더욱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치료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잘 봤습니다. 보통 2주간에 걸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혹시 환자마다 입원 기간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당뇨센터는 그 환자가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훈련소예요. 당뇨 의사가 대동 만든 겁니다.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2주 동안 왔다 가면은 당뇨 박사가 돼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잘해요. 집에 가서 제법 잘해요. 근데 그 중에는 보면 조금 잘 느리게 반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 힘들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요. 이제 한 번씩.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어떻게 되냐 봐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다시 교육시키기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오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3개월에 한 번 다시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다시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청객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네,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은 조기 진단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스스로 당뇨병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대개는 뭐 다른 그 아주 그 사소한 증상들로 시작하니까 피곤하거나 물을 많이 먹거나 소변을 많이 보거나 뭐 그런 경우도 들고 일반적으로는 좀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피곤한 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좀 지나면은 이제 점점 췌장 기능이 망가지면은 정세가 뚜렷해져. 물도 많이 먹기 시작하고 아주 더 피곤해지고 팔다 수치가 아프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우리나라에서는 금방 혈당 재보면 혈당 높으면 당뇨인지 금방 알게 되죠. 근데 되게 이제 식욕이 없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큰 스트레스 받거나 그래도 또 비슷한 증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가 진단하는 데는 빨리 진단하는 데는 좀 그런 점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관심은 가지면 되겠죠. 혈당 검사해보면 금방 압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 당뇨에 좋다는 음식이나 건강식품들이 참 많은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서 그런 식품들도 함께 먹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식품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뭘 먹어도 우리 뭐 이익되는 거는 포도당, 단백질, 지방으로 들어와서 영양소가 되면은 좋은 거예요. 그 다 음식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좋다는 거는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돈도 많이 쓰고 효과는 없고 그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좀 우리 국민들도 과학화된 국민, 정말 그런 국민이 되면 좋겠어요. 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슐린 펌프 치료의 그 원리와 기계적인 작용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오늘도 건국대병원 최수봉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인슐린 펌프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정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